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시간 차트에서 이중 바닥형 패턴을 만들며 상승한 유로 달러 통화상은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앞에서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정이 계속되면 일단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20일 이평선이 있는 1.0830대에서 지지를 받은 뒤 반등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 달러는 4시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상승 추세를 노렸지만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에 가로막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달 중순부터 하락 추세선이 형성되었다는 점은 유로에게 다소 부담입니다.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으로 이곳을 지나 1.0870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1.0880대에서 90대 사이의 전곡점들이 포진해 있어 이 저항대를 넘어서기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 가격대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 위에 있는 저항대로 유로 달러가 주간 차트의 저항선을 넘더라도 이 저항대에 가로막혀 뒷걸음질 칠 것을 짐작해 해줍니다. 유로 달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돌파한 다음 1.0880에서 90대의 저항대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상승 추세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로 달러는 일간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했습니다. 또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 선도 유로 달러 지지에 한 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선에 막혀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로의 큰 부담입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의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일단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일간 차트에 형성된 여러 단기 하락 추세선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유로화에 주어진 과제라 하겠습니다. 여러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결국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선 밑으로 내려가고 당분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면서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지지선으로 삼는 일은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4%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기대를 걸었지만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5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되자 연준의 행보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한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든 미국인이 아직 많다고 말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통화 정책이 과거보다 성장 둔화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금리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둔화하고 있지만 속도가 여전히 느리다고 언급하며 현 고금리 상태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에 따르면 5월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는 3.3%로 예비치 3.5%에 비해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예비치는 전달 확정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아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 경영자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유로존은 연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고금리 장기화 여파를 지적하며 올해 9월을 시작으로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인플레이션 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 주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드러내고 세계 주요국들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전월의 3.2%보다 크게 낮았지만
전망치인 2.1%를 웃돌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다음 달 정책 금리를 내릴 확률이 51.8%에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 후 13.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다음 달 6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22 정책위원인 프랑스와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물가에 관해 자신감이 생겼으므로 이변이 없는 한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22 총재도 지난주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해 오는 6월 6일 ECB의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6월과 7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는 데는 ECB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오는 6월 금리 인하에는 찬성하면서도 연속적인 인하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나겔 총재는 6월 금리 인하 후 다음 금리 인하는 9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한 인터뷰에서 피력했습니다. ECB의 대표적 매파 인사인 이자벨 쇼나벨 집행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월 금리 인하는 적절할 수 있지만 7월 금리 인하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고 루이스 데 퀸더스 ECB 부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자신감을 보이며 6월 금리 인하에 찬성하지만 7월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50.2%로 봤는데 전날보다 1.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유로존에서 최대 경제 규모인 독일의 1분기 GDP가 직전 분기보다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경제는 지난해 마이너스 0.3% 성장한 바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2%로 전망했는데 유로존 경제 성장 전망치 0.8%를 밀도는 수준입니다. 유로존에서는 올해 들어 임금 상승률이 다시 빨라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로존의 1분기 협상 임금은 전년 대비 4.7%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4.5% 상승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에 독일 국채 2년물 수익률은 3.0930%로 전장 대비 7.36 베이시스 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시장에선 유로존 임금 지표가 ECB의 금리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분기 임금 상승 때문에 ECB의 정책 이반자들이 6월 이후 추가 금리 인하를 약속하기는 불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추가 완화 조치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 시장은 ECB가 다음 달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고 9월과 12월에도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27일에는 독일 IFO에서 5월 IFO 기업 체감 지수를 발표하고 이달 말에는 미 연준이 주목하는 4월 PCE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